유럽 문명의 눈부신 번영과 찬란한 문화 발전이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의 거대한 제국, 한나라의 외교 정책 때문에 가능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이야기는 고대 동양의 한 결정이 어떻게 서양 문명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가 오늘날 국제관계의 초석을 놓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이해하게 될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 드넓은 대륙 동쪽에 자리 잡은 한나라의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나라는 겉으로는 이용을 자랑하는 제국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특히 북방의 광활한 초원을 무대로 활동하던 유목민족, 흉노는 한나라에게 끊임없는 위협이자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국경을 넘어 침략을 일삼았고 풍요로운 한나라의 마을과 성읍을 약탈하며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성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흉노 기병의 말발굽 소리는 한나라 사람들에게는 늘 죽음의 전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나라 초기의 황제들은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는 전쟁 대신 이른바 화친 정책이라는 방책을 택했습니다. 이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주를 흉노의 수장에게 시집 보내고 값비싼 비단과 곡물, 술 같은 진귀한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바치는 방식이었죠. 언뜻 보면 평화로운 해결책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는 굴욕적인 평화에 가까웠습니다. 한나라의 국고는 흉노에게 바치는 곡물로 인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끝없는 약탈과 함께 황실이 흉노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흉노의 침략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도 언제든 다시 거대한 폭풍처럼 몰려와 한나라를 뒤흔들었으니까요. 이처럼 소극적인 방어와 굴욕적인 화친 정책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며 한나라를 더욱 깊은 곤욕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이때 한나라의 운명을 바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한나라의 황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손꼽히는 한무제였습니다. 그는 선대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흉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드넓은 제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밤낮으로 고뇌하며 신하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죠. 그의 눈에는 흉노에게 바치는 막대한 곡물과 끊임없는 국방비 지출이 마치 및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망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한무제는 단순히 흉노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그들의 근본적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수동적인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흉노를 견제할 새로운 전략적 동맹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다음 수를 고민하듯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지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광활한 사막 너머 한나라의 지배력이 닿지 않는 곳에 흉노를 함께 견제할 만한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과연 한무제는 북방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한나라의 미래를 바꿀 한 줄기 희망을 그 미지의 땅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여정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시죠. 한무제의 시선이 닿았던 미지의 서쪽, 그 광활한 땅으로 향할 사명을 짊어진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용기 넘치는 장건이었습니다. 그는 흉노의 위협을 함께 막아낼 동맹국을 찾아 길고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했죠. 그의 여정은 기원전 139년 약 100여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장안성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서역으로 향하는 길목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건은 사막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 마침내 서역의 여러 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곳은 바로 페르가나 지역에 위치한 대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눈을 의심할 만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천마라 불릴 만큼 그 위용이 빼어난 명마들이었습니다. 그는 1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한무제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흉노의 서쪽에 이토록 다양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나라 조정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특히 대환의 명마와 서역 국가들이 가진 무궁무진한 자원들은 한무제의 대육로 전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정보가 되었습니다. 장건의 발자취는 단순한 외교 사절의 여정을 넘어 동서 문명 교류의 위대한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장건의 보고는 한무제에게 그야말로 희망의 빛과 같았을 겁니다. 흉노를 서쪽에서 견제할 새로운 동맹의 가능성, 그리고 상상조차 못했던 풍요로운 자원의 존재는 한나라의 대외 정책에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왔죠. 이제 한나라는 단순히 흉노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으로 흉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무제는 장건의 보고를 바탕으로 흉노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 전략을 과감히 추진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한나라 군대는 과거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흉노의 본거지를 향해 맹렬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흉노의 주요 거점들이 하나둘씩 함락되고 한나라의 영향력은 서서히 서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동시에 한무제는 장건이 여러 젖힌 길을 통해 서역 국가들과의 교류를 본격화했습니다. 대환의 명마를 얻기 위한 원정은 물론 다양한 물품 교환을 위한 사절단이 끊임없이 오갔죠. 이처럼 외교적, 군사적 노력이 결합되면서 동방의 한나라와 서역을 잇는 거대한 무역로가 점차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 대상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상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동서양을 잇는 이 길은 점차 생명력을 얻어갔죠. 이 무역로는 단순한 경제적 통로를 넘어 동서양의 문화와 사상을 은밀히 교환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나라의 비단은 그 화려함과 부드러움으로 서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귀한 직물은 다시 서역 상인들의 손을 거쳐 멀리 로마 제국까지 당도했죠. 로마의 귀족들은 동방에서 온 신비로운 비단 옷을 입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비단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저 동방의 신비로운 물건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멀고 아득한 동방의 제국에서 건너온 마법 같은 직물이었을까요? 차와 도자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라의 섬세한 도자기와 향기로운 차는 서역을 거쳐 서서히 서방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국적인 동방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죠. 이처럼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는 동서문명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간접적인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여러 지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듯 동방의 문물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방 세계로 서서히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만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한무제의 대육로 전략이 이렇게 동서 문명 교류의 신비로운 서막을 열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나라의 비단이 로마의 귀족들을 매료시키고 동방의 차가 서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나라의 전략적 승리이자 인류 문명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동양의 비단 한 조각이 서양의 문화와 경제에 미친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죠. 이처럼 멀리 떨어진 두 문명이 간접적으로 조우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진 두 문명이 간접적으로 조우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물물 교환을 넘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실크로드는 그저 비단과 차가 오가는 무역로가 아니었죠. 그것은 정보와 기술, 사상과 문화,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함께 이동시키는 거대한 신경망과 같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중국의 제지기술이 서역을 거쳐 중동으로 다시 유럽으로 전파되며 지식혁명을 촉발하고 동방의 화약기술이 서방 세계의 전쟁 양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농업기술이나 금속 가공법 같은 실용적인 지식들도 이 길을 따라 퍼져나가며 유라시아 대륙 곳곳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또한 불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적 사상이 이 길을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들며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교류의 길은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병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 또한 함께 이동하며 때로는 문명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크로드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지정학적, 경제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실크로드의 허브로 번성했고 새로운 제국들이 이 교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의 흉노견제 외교라는 동방의 전략적 결정은 멀리 떨어진 서방 세계, 즉 유럽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도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열광했던 비단은 서양의 직물 산업과 패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동방의 향신료는 유럽의 식문화와 상업 활동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동양의 물품에 대한 수요는 유럽 상인들에게 새로운 무역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결국 유럽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며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죠. 이렇게 보면 한나라의 외교적 결단은 단순한 방어적 행위를 넘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국제 네트워크를 탄생시킨 셈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각기 다른 문명들의 운명을 서로 연결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잡한 국제관계의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한 제국이 내린 결정이 서양 문명의 흐름에까지 이토록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고 경이로운 통찰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고대 한나라의 전략적 선택이 로마 제국의 번영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국제관계와 세계화의 물결 역시 수천 년 전 한나라의 외교적 결단처럼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엮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엮어갈지 깊이 사색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끊어진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실타래처럼 서로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멀리 떨어진 시대와 공간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의 운명을 엮어왔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은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데 큰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롭고 경외로운 역사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탐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무한한 영감을 선사하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